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단속 유튜버 기린이입니다. 오늘은 영상 말고요. 귀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약간 라디오처럼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절약이나 돈에 관한 사연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일 뻔 했으나 사연이 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로 공감대를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라디오를 꿈꾸지만 목소리가 열대야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닉네임이 이게 본인 실명이시라 제가 그냥 이메일의 앞글자를 따서 러브H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도 매번 브이로그를 찍으려니까 매번 일상이 비슷해서 좀 민망한데 이렇게 라디오식으로 꾸며서 새로운 컨텐츠 인척 여러분 등에 빨대를 꽂아 꿀을 빨아보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사연은 제가 너무 길면 분량만 줄였을 뿐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연자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사연을 들으면서 느닷없이 익명의 사자들이 몰려와 혹시나 자존감을 긁는 댓글이 달릴 수 있지만 개의치 마세요. 원래 꼬인 사람들은 남의 행복엔 죄를 뿌리고 남의 불행엔 비아냥을 일삼는 게 그들의 유희입니다. 제가 수시로 지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약하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기린이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블로그 글 역시 수시로 읽다가 절약 사연 공모가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약 레드카펫 깔아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은 작년인 2022년 5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 모아둔 돈은 정말 적습니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수년을 공무원 공부만 했습니다. 기회비용이 아까워 포기를 못하다가 나이만 들고 통장은 텅 비어있어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미련 없이 그만두었고 그리하여 작년부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욜로라도 했으면 덜 억울했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으니 돈은 당연히 없으면서 사고 싶은 재화도 가고 싶은 여행도 간 적 없습니다. 강의비나 책값은 부모님 지원이 있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자격증을 통해 취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좋은 상사분과 세전 220만 원을 받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러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신감도 없고 피해의식도 많아지며 나이는 많은데 결혼은 어떡하지 등등 우울감도 많이 생깁니다. 저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늦은 만큼 좋은 직장도 아니라 월급이 수직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살 수 없으니 작은 월급이라도 언젠가는 제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찰이 생길 때마다 독립을 하고 싶지만 월세에 살면 숨만 쉬어도 백은 깨진다고 하여 제 방 한 칸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로 물려받을 재산도 없기에 나중을 위해 현재 월급 80%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저축 내역입니다. 사유 196만 원을 받으면 적금 130, 매달 청약 10만 원, 비상금 저축 5만 원, 그래서 51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출을 하는데 건강상 이슈로 지출 4만 원, 핸드폰 요금 8만 원, 플러스 멜론 만원까지 해서 9만원, 약정이 끝나면 알뜰폰으로 돌릴까 합니다. 쿠팡 와우 만원, 실비 7만원, 교통비 6만원, 제외한 24만원이 주어진 한 달 용돈입니다. 옷도 화장도 좋아하는 여자지만 상사 한 분과 단둘이 일하는 직종이라 화장도 딱히 안 해서 화장품 살 일도 없고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하여서 옷값도 나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옷도 많다고 생각해요. 오랜 공부로 인해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되다 보니 경조사도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인생이긴 해요. 쿠팡 와우 회원 5,000원 정도 한 달에 한 번 지불하는데 정말 편합니다. 지불만 하면 무료 배송이고 상품도 싸게 살 수 있어서 주로 제 지출은 도시락 식재료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전 앱테크는 활용을 못하는 편이고 국가에서 하는 청년 정책을 검색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축을 함에 있어 정보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저축을 했고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현재 1,700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700만 원을 모은 저에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의식 자책감이 사라졌다. 두 번째,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의미있게 산다. 다만 약간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받고 살긴 합니다. 그러고 싶진 않은데 10원 단위까지도 용돈 기입 어플에 쓰거든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집에서 온전히 생활하고 쏴다니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식비면 물가 장난 아닌데 도시락 정말 간사하죠. 식비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제가 사연을 보내드린 이유는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니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욜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조금 지친 마음을 격려받고 싶네요. 꾸준히 열심히 해서 꼭 제 집 마련 40대 초반에 하고 싶습니다. 필력이 없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첫 사연을 러브H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취업을 하게 되셔서 30대 때 처음 그 사회생활을 하신 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불안한 면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신 거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체능 대학교를 나와서 잘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교도 나오면 대학원도 거의 필수처럼 많이 가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공시생이라고 치기만 해도 수백 개의 계정이 나오거든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 초년생의 나이보다 조금 늦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라는 이런 대목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미련이 천리길인 사람은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포기한다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안 될 걸 알면서 괜히 사회 탓하거나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내는 지났다 막 이러면서 합리화를 했겠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가 각성해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가방끈이 짧고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이 보기엔 이분의 이 러브H님의 문체가 너무 우아하고 고급집니다. 기회비용, 재화, 필력 이런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차분함이 느껴져요.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뭔가 자격증이 직업으로 활용이 되는 이 점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냐면 저도 자격증이 몇 개 있는데 자격증은 뭔가 직업을 가지기 전 놀기에는 쪽팔리고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니면서 그냥 자격증이 취업을 미루게 된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취업이 잘 안 될 때 두려운 마음에 자격증 딴다고 학원 다니면서 뭔가 음지로 술 마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비록 박봉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한 번에 다 가질 수는 없죠. 자격증을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돈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신 거 정말 굿입니다. 취업도 잘 되었는데 거기다 좋은 상사분까지 만났다? 당신은 로또급의 행운합니다. 본인의 육성으로 좋은 상사라는 단어를 읊조릴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좋은 기운으로 다가온 걸 건데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 우울해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생활도 늦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불안함이 2배일 겁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살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 홧김에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부모님과 마찰이 싫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 후엔 집주인과 마찰이 생깁니다. 부모님과 싸우는 게 나을지 집주인과 싸우는 게 나을지는 말로 안 해도 아시죠? 물론 돈을 더 모으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될 테지만 부모님과 50데시벨 이상으로 소리 높여 싸우지는 말자. 그리고 부모님과 살 때 설거지랑 청소기만 돌려도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꾸민비가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죠. 화장을 안 하고 회사에 다니는 걸 예의 없다고 혼나기도 했거든요. 지들은 로션도 안 발라서 입가에 막 각질을 일으키고 코에 피지 끼고 다니면서 말이죠. 저도 저희 회사는 현재 화장 강요 없고 옷도 규정이 없는 직업이라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 공부로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잖아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30대가 지나면 인간관계가 한번 정리가 돼요. 결혼과 미혼으로 갈리고요. 평일 직업, 주말 직업으로도 나뉘고요. 어릴 때는 한 동네 살았지만 이사 가고 유학 가고 이민도 가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친구와 더 친해지는 친구도 생겨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은 다수가 내 곁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니까 힘내시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생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이 현재 1,7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캥거루 족이면 이 정도는 껌이지라고 하시겠지만 껌 씹은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쓰고 싶거든요.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참는다는 건 정말 고독하고 힘든 싸움인데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잘 모으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도 한시름 놓으실 것 같아요. 돈이 깡패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안쓰러운 나의 뒷모습 이면에는 든든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막 그렇게
채찍질했던 모습을 좀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일들이 투성인데 돈을 어느 정도 자존감을 충전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비가 아니고 저축이어야 하고요. 목표가 생기니까 내가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니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캥거루라고 다 러브 H님처럼 살지는 않아요. 캥거루의 가면을 쓴 한량들이 넘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케이스였고요. 도시락을 싸는 거 되게 귀찮지만 나가서 떡볶이 사 먹으려니 5,000원이라고 하는 말에 집에 다시 가서 이렇게 반찬 뒤적이면서 도시락 싸게 되더라고요. 귀찮아도. 귀찮은 것보다 떡볶이 비싼 게 더 무서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감정의 감기? 라는 걸 앓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절약으로 인한 스트레스건 회사 일로 인한 번아웃이든 말이죠. 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냥 막 계속 욕하면서 다녀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지친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정을 다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내가 지쳐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좀 휴식이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손 놓고 그냥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카페 가서 브런치에 비싼 음료도 먹으면서 즐겨보세요. 부모님이랑 이제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돈 버니까.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이 더 지치는 건 이런 나의 고충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좀 쑥스럽기 때문인데요. 공상맞아 보일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없어 보일까봐 이렇게 혼자 앓는 이 독립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러브에이팀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의 지침과 재충전을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단단히 다질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4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좀 비결도 좀 알려주시고요. 40대 초반에 만약에 뭐 집 장만이 바로 안 된다면 독립이라도 해보시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승을 빌고요.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첫 사연을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막 그렇게 호소력짓지가 않아가지고 재미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다음 사연도 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브이로그 전에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